손바닥에 물집과 굳은 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이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턱걸이 파이팅! 턱걸이 하다가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이 안개 낀 운동장에서 내가 뭐하고 있지 하는 그런 기분? 되게 허무해요. 안녕하세요. 시골남자 힐링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무식했습니다. 지금까지 숄더 패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 힘으로 당기기만 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숄더 패킹이 아닌 자세로 턱걸이를 하면은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사실 지난번 턱걸이를 끝내고 어깨에 살짝 당기는 느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턱걸이 자세를 싹 다 바꿔보려고 합니다. 턱걸이의 시작을 숄더 패킹 자세에서 하고 의 마지막도 숄더 패킹 자세로 숄더 패킹 연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턱걸이 훈련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을 데드행 자세라고 하고, 날개뼈, 즉 견갑골을 뒤쪽과 아래쪽으로 끌어모아서 버티고 있는 자세를 숄더 패킹이라고 한답니다. 제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숄더 패킹 자세를 연습해 봅니다. 그러나 처음이다 보니 많이 어색합니다. 숄더 패킹 자세를 연습하다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 봅니다. 솔직히 이게 처음이다 보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확히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견갑골을 뒤쪽으로 모아주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뒤틀리는 장면이 보였는데요. 일단은 평소 하던 개수대로 턱걸이 4개를 해주고 내려옵니다. 방금 저의 문제점이 보였는데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올라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뒤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자세입니다. 왜 저런 습관이 생겼는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전혀 모를 일입니다. 다시 숄더 패킹을 하고 올라가는데 또 뭔가 이상합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의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그 이후 동작이 문제가 없는 걸 보면 처음 올라갈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저도 제 자세를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살펴본 결과 저는 틀린 자세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는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냥 열심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턱걸이를 하면서 다리를 자꾸 앞쪽으로만 뻗는 버릇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 몸이 자꾸 정상 궤도에서 뒤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는 저 버릇을 반드시 고쳐서 차라리 몸을 일자로 만든 다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리를 뒤쪽으로 뻗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숄더 패킹 연습을 합니다. 견갑골을 뒤쪽으로 모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자세가 익숙해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턱걸이를 중단하고 숄더 패킹 연습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버드에 입학하고도 남았을 것이고,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었다면 빌딩을 몇 채를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턱걸이 훈련을 열심히만 한다면 아마 몇 개월 뒤에는 엄청난 등 근육의 소유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턱걸이 4개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한결 자세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자꾸 앞으로만 뻗는 저 모습은 꼭 고치고 싶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연습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또다시 턱걸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데드행 턱걸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데드행 턱걸이는 일단 가동 범위가 넓고 등 근육을 골고루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숄더 패킹은 어깨 부상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등 근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계속해서 숄더 패킹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깨가 뒤틀리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몸통을 약간 뒤로 눕힌다는 느낌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리도 앞으로 뻗지 않고 차라리 뒤로 뻗거나 혹은 몸을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며칠 전보다는 자세가 부드러워졌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딱 2가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숄더 패킹을 한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뒤로 눕힌다는 기분으로 올라가는 것.
두 번째는 다리를 앞으로 뻗지 않고 차라리 뒤로 뻗거나 아니면 몸을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좋은 자세로 턱걸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날따라 유독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세 번째 세트부터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순식간에 안개가 온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리고 턱걸이 자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멘붕이 왔습니다. 연습했던 숄더 패킹은 하나도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만 밀려왔습니다. 턱걸이 하다가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는 이 안개 낀 운동장에서 내가 뭐하고 있지 하는 그런 기분? 되게 허무해요. 남들은 한 달만 해도 턱걸이 2개, 3개씩 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하는 그런 기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운동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나이가 40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몸이 살짝 못 따라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조금 멘붕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신조가 나이를 몇 살 먹든지 간에 운동을 즐기면서 하자이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좀 추스려서 턱걸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올라가 보지만 자욱한 안개처럼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자, 아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도전해 보지만 한번 빠진 힘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최대한 안정된 자세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끔씩 운동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운동을 독학으로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 턱걸이를 제대로 하는 방법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방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진 저는 턱걸이는 여기서 그만하고 네거티브 풀업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막 남은 힘들을 다 쏟아부어 네거티브 풀업에 집중했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고 가면은 왠지 죄 짓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개는 거칠 줄 모르고 저의 운동 의욕은 점점 사라져만 가고 턱걸이 도전을 해오던 날들 중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원래는 6세트 정도를 해야 하지만 이날은 5세트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운동을 진행하다 보니 팔도 쑤셔오고 온몸 근육 여기저기서 피로감이 많이 느껴져서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부상의 위험이 있겠다 싶어서 5세트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운동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데요. 몸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던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연습했던 숄더 패킹이 아직 감이 오질 않아서 제가 오늘 살짝 지쳤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쉬운 운동은 없습니다 라는 걸 느낍니다. 일단 조금 멘탈 정리도 하고 공부도 좀 더 한 다음에 턱걸이 10개 달성하는 날까지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